안녕하세요. 투자 예밍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지를 못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이제 그 이란 전쟁 이슈가 이제 아직도 해결은 안 됐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래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심했었었고 최근은 이제 국내 증시든 뭐 미국 증시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 지난주에 났었던 뉴스인데 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한번 그 이면에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달 말에 그 JR 글로벌 리츠라고 해외 부동산 리츠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상장 리츠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국내 증시 사상으로 처음으로 발생된 거고 약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28,000명 정도가 이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투자금 2,000억 정도가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인데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단기 유동성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기가 예정돼 있었던 그 400억 그리고 공모 사채 600억 만기도 이제 도래하고 있었고 그리고 5월 달에 예정돼 있었던 이제 1,000억 정도의 환해지 정상금까지 이제 지급이 돼 있어서 이거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뭐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부도를 신청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은 이 리츠를 샀던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이 JR 글로벌 리츠를 이제 담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ETF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JR 글로벌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 또는 전자단기 사채를 ETF로 담고 있는 곳에 이제 투자한 채권자들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스택 앤 롤링 해지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택 앤 롤링 해지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보통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내 자산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를 만약에 해외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내가 1달러를 투자하는 시점의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샀는데 나중에 환전을 할 때, 나중에 수익을 실현할 때, 즉 1달러를 국내 원화로 다시 환전을 할 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이익을 보게 되는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게 결국 파생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선물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선물 계약을 하게 되니까 선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숏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워낙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됐을 때 나는 선물에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현물 포지션에서 손해 보는 것들이 이제 선물 포지션 이익 본 걸로 이렇게 상쇄시키게 되는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현물 포지션의 만기가 긴 경우에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이든 선도환이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뭐 만기가 길게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짜리밖에 만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달러 자산에 투자한 거는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짜리야. 근데 내가 선물해서 10년짜리 그 파생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짜리를 120번을 소위 말해서 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롤링 할 수 있죠. 어차피 내가 환율이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익을 보니까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선물 포지션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현물 포지션에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선물 포지션에서 이익을 보는 거는 관계가 없죠. 왜냐면 내가 현금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리스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는 내가 현물 포지션에서 이익을 보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물 포지션은 만기가 짧다고 했잖아요. 짧기 때문에 한 달마다 내가 손해본 금액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현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현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은 현물 포지션에서 평가 이익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해지를 스택 앤 롤링 해지라고 하는데, 이 스택 앤 롤링 해지를 사용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FRM 시험 과목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파이낸셜 디제스터라는 그 토픽이 있어요. 그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택 앤 롤링 해지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해서도 한 건데, 과거에 그 메탈 게젤 샤프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스택 앤 롤링 해지로 인해서 부도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JR 글로벌 리츠도 당연히 그 케이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를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 때 무조건 해지를 할 거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당연히 해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일단 해지를 일단 할 거냐 말 거냐, 만약 한다면 얼마 정도 할 거냐, 몇 퍼센트 비율로 할 거냐, 나의 전체 현물 포지션의 100%를 다 할 거냐, 아니면 50%만 할 거냐, 아니면 그것도 많아, 한 10% 정도만 할 거냐 라는 의사결정을 좀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리츠는 규제상 100% 해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2019년부터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부터 이제 환 위험에 대해서는 전부 해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관행이었고, 현재도 그 규정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작년에 업계에서는 이 해지 비율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관계 기관에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현행 규정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해지를 하라라는 게 이제 규정이고, JR 글로벌 리츠도 그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투자한 벨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100% 해지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해지 포지션에서 정상금, 즉 상대방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도 발행하고 전자단기 사채도 계속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조만간 환율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란 전쟁 사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이제 현금은 계속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사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환율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택 앤 롤링 해지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근데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무조건 단순하게 1차적으로 무조건 환해지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도 되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결국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좀 단기적인 전망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해지를 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 있다. 이것처럼, 왜냐하면 현물 포지션의 만기와 선물 포지션의 만기가 불일치함에 따라서 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실제 나의 평가 이익만 발생한 부분들을 이게 실제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산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리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일단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이질적인 시장이에요. 각 자산별로 이질적인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어떤 동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떤 호수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층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10층의 가격하고 1층의 가격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부동산은 다 이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실 리츠라는 제도예요. 리츠는 소액으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언제든지 내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도 좀 위험도 좀 줄여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하게 표면 이자율 아니 배당률 얼마를 주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접근은 조금 한 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한 지난 이슈긴 했지만 이 스택 앤 롤링 헤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기사 어디에도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 그냥 단순히 뉴스상으로는 뭐 1,000억 원 규모의 환해지 정상금 지급으로 인해서 뭐 안 됐다. 사실 요 정도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스택 앤 롤링 엣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